그 친구들이랑 같이 조사하면서 뭔가 그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친구들과 협동을 하고 같이 도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토론하다 보면 또 반대 입장도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즐기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평소에 학교에서도 뭐 힘들고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도 힘들 텐데 이렇게 휴일에도 이렇게 좀 대회를 위해서 와서 준비하고 자기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싸움이 아니고 상대를 설득하는 소통의 방법입니다. 매너를 지키며 멋진 토론을 부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챗 GPT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기계적인 답이나 토론은 인공지능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우리들의 열정과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들은 인공지능이 결코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팀과 토론해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각 배움터로 돌아가 다음 주부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폭풍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CNA 노술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의 소양과 빛나는 토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멋진 제목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30초 남았습니다. 저희 팀 주장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스스로 녹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연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이옥신은 주로 식물에 흡수되었다가 식물을 섭취한 인간이나 동물의 몸속에 쌓이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를 2022년 409억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현재 상황에 적절한 대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 사용이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환경 보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에어로졸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 소재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기업들은 더 값싸고 질 좋은 나쁜 물질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스틱 포장을 제한하는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우리 산업의 47%의 수익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자기기는 4차 산업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면 우리는 유리하게 안 하게 되면 플라스틱 많이 근데 왜 회사에서 말씀을 절대 안 해요? 나 이거 왜 시간이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 다이옥신으로 인해 대기도 오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 일단 다 키우세요. 너희 입장이 상관없이요. 목소리 다 키우셔야 돼요. 교차 행사에서 자해용이라고 이쪽에 좀 말했거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리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록을 강화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행동의 근절을 위해선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줄 정도로 학교 폭력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거나 소장했을 때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 학생들이 피해 후 이 아이들은 추후에 엄청난 욕을 먹고 얼굴도 알려져 취업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학교폭력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인권을 우선시해주지 않는 것은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존중인데 근데 가해 학생이 이번에 기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가해자면 피해자의 이번에 기재해서 가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동물의 복제에 성공하면서 인간의 복제 기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 기술에 관련하여 생명의 윤리,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생명 복제 기술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괴감과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인해 복제 인간을 존중받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이 생긴다면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점은 차차 기술을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간 복제 기술에 대한 확신을 주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경세포를 마비를 시켜서 좀 냉정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질병 또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목적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제 인간의 생명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를 오직 남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의료기기라고 보이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입양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입양된 아이는 부모가 2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복제인간도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전혀 사회 혼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희 팀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거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제 인간이 당연하게 사회화되면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날고기인 옆에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과 태도가 달라도 33일 평소 22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모두 종이나 사인이나 해초로 되어 있는 저는 목동에서 온 무수환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그러면 입론 스피치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02팀의 입론을 마친 유승환 토론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버리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는 코로나19 같은 요즘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나 알 것 같아. 봐봐. 공투점 있잖아? 이거를 가 있잖니. 그럼 이렇게 딱 적고 여기 적고 요거 이 치워가지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 아니다 주시가 거지를 그 친구들 이름이 뭐야? 그 친구들 우리 바꿔볼까요? 중에 하나가 자료 분석 능력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4C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극단으로 가고 혐오로 가고 그렇잖아요. 배제와 부정으로 가면은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뉴스 스탠드 있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혹시 아이의 발표력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뭐 시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일치월장하는지.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선비가 3일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괄목상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26강 토너먼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시대 전인 교육과 전문 교육 중 무엇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의 입장 1팀의 일론자 박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뛰어넘고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문 교육입니다. 이번이요. 언어에서는 다른 전문성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따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전문적 인재가 유용하게 쓰이는 게 당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인교육이 쓰이는 예시에 대해 그 예시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전인교육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문교육을 한다면 그 분야 속 여러 가지 지식을 얻으나 그 분야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고 그러므로 4차 산업시대에는 AI가 너무 중요하며 이를 잘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IT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베테랑은 전문 교육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베테랑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전인 교육은 인문학적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넘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 교육의 과목들은 많지만 도덕은 오직 한 과목이므로 충분히 도덕에서 배울 수 없고 그 도덕 과목 아니면 전인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시사주입니다. 중에 올라가는 팀은 강동사주. 네, 14강 주제는 토론 5개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정당한가입니다.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팀 나누고 주장 1팀, 2팀 나누고 토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받아온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성불평등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인 여성할당제의 경우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다. 셋째, 사회를 통합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백인 여성 셰릴 호브드는 텍사스 주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나 불합격합니다. 사람이 비슷한 성과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같은 노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재능의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 산업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과거의 차별을 지금 되돌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과하게 하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들을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하면
소수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통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스스로 사회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상으로 입장 1팀의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선만 통과할 줄 알았는데 본선까지 엄청 높게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하늘을 다 가진 순간이고요. 저희 친구가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4강만 올라가면 상품 타니까 파이팅! 진짜 너무 안 믿겨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전했는데 지쳤어요. 4강까지! 순간 목도 식후동 딱 했을 때 이러는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학생부는 상급 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느낌으로써 다시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부터 미국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학교 폭력은 무려 3,546번 발생했지만 2015년은 무려 509건을 줄인 337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수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을 폭로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학생부 기재가 다소 완화되는 듯한 조치가 시행되자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본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모든 갈등과 싸움, 가해에 대한 좋은 행동과 가르침. 마지막 마무리 30초입니다. 이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해자는 이미 그 처벌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학교 폭력을 가한 것인데 피해자는 그것에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기록되지 않게 학교 폭력이 없는 것처럼 더 피해를 주어 말 못하게 하려 하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물론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아마 가해자가 협박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법적인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측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진정한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의 실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해자가 다시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폭력 가해 기록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상대팀 공방에 대해 전문박을 하자면 상대팀께서는 하지만 생기부는 미래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에 안 가더라도 생활 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학생 기록부에 기재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 팀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요. 아이들. 근데 사실 너무 재밌고 이런 색다른 경험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이들 마무리까지 잘 무사하게 맞춰서 많이 보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밝고 또 똘똘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지금까지 참 잘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가 아니다. 우리는 허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인간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간 기술로는 장기 이식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몸이 같으니 장기를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세상에 떠났을 때 같은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자, 결승전 논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강화해야 하니까 준비 시간 줍니다. 5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장 1팀의 임무를 맡은 토론자 이청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놓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입장 1팀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장 2의 토론자 김현혜입니다. 본격적인 근거를 펼치기 전에 먼저 주요 용어와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이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미한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팀 토론자께서는 가해 학생 처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인 만큼 기재보다는 교육을 통해 가해자를 깨우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요? 2019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의 가해 진단 이유가 가장 높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작용해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기 꺼려해서 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해자는 엄청난 반발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다른 친구들을 이용해서 왕따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네. 하지만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9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재발하거나 보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후 해결에 불만족한 학생은 가해 학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29.6%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대팀은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지 피해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갈등과 싸움에 대한 좋은 해법과 가르침은 화해, 참회, 치유, 용서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면 모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은 가해 학생에 대한 어느 중징계보다도 피해 학생의 회복과 트라우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 두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 1팀은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처음에 토론을 하려고 왔을 때 많이 긴장도 되고 예선도 통과를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팀이 준비한 만큼 노력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사실은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줄 알고 사실 다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끼리 다 협력해주고 좋은 경쟁자를 만나서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쟁자를 만나서 좋은 하루였대요. 이 친구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예선전을 통과하고 14강이나 26강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 실수해서 우리 팀원들이 마치 기둥처럼 뒤에서 받쳐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둥처럼 받쳐주세요. 오늘의 우승팀은 이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세레머니요? 저 그냥 웃을 겁니다. 웃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웃는지 볼게요.
이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면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너무 수고 많았어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건데 발표합니다. 제12회 CNA 논술 초6 토론대회 우승팀은 후보 34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오늘 성대하게 토론대회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일단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송황리의 토론에 참여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답답하게, 그렇죠,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순간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탁 트인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회가 새로워요. 감개무량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바로 토론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모두들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론대회 대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후보 34팀 윤성빈. 위 학생은 CNA 논술에서 주최한 제12회 초6 독서토론대회에서 주저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CNA 논술 대표이사 이재종. 김현우 내용은 같습니다. 류경빈 내용은 같습니다. 송아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촌 축하합니다. 배영서 평촌 22팀 이규민. 위 학생은 CNA 논술에서 주최한 제12회 초6 독서토론대회에서 도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CNA 논술 대표이사 이재종. 김서율 이채원 강다혜. 악수 한번. 자, 3등 동상, 은상. 3등 잠원연구팀. 네 분 나와주세요. 잠원연구팀 축하합니다. 김서연 축하합니다. 임도윤 축하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시상은 끝났습니다. 이사장님 회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집에 빨리 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안전하게, 그 말 이해하시죠?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주세요. 자랑스럽게 부탁드리세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